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의 신문 1면을 첫 순서로 해서 함께 할 텐데요. 자, 신문 1면에 실리지 않는 사진을 오늘 1면 사진으로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경기가 한 두어 시간이라도 빨리 시작이 됐다면은 이 사진이 일면 사진이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새벽에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축구팀 선수들이 U20 월드컵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지새면서 이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0 축구 대표팀이 2019 폴란드 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에서 역대 첫 결승 진출의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한국 남자 축구 사상 첫 FIFA 주관대회 결승행입니다. 우리나라는 루블린 경기장에서 열린 에콰도르와의 대회 준결승전에서 전반 39분 이강인의 프리킥 패스를 받은 최준이 결승골을 터뜨려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지금 제 뒤로 최준 선수가 골을 넣는 최준 선수가 결승골이자 또 선제골인 그 골을 넣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신데 정말 그림 같은 슛 아닙니까? 모두가 달려드는 가운데서 저기서 정확하게 슛을 날려가지고 골망을 갈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태극전사들은요, 일요일 새벽 1시 우치 경기장에서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결승에 선착한 우크라이나와 역대 첫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2012년 그 월드컵의 감동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우리 최준 선수의 멋진 골 장면 지금 배경으로 여러분들 보고 계신데요. 1대0으로 에콰도르를 이겼고 일요일 새벽 1시 우크라이나와 우치 경기장에서 U20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놓고 마지막 승부를 펼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또 성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솔직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말이죠. 유튜브 라이브가 안 돼가지고 녹화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녹화 상태의 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함께하고 계세요. 자, 광고주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의 그 반응 또 의견 이게 없으니까 좀 썰렁합니다만은 할 수 없어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가 안 되는 거 제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니까요. 자, 광고주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새 광고주 같죠? 자, 여러분께 휴먼 영상의학센터의 인터벤션 시술을 소개합니다. 인터벤션 시술이란 최소 절개와 국소 마취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시술법입니다. 주사바늘 정도만 절개해서 실처럼 가는 의료용 도관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막힌 곳을 뚫어주고 뚫린 곳은 막아줍니다. 자궁 근종, 하지 정맥류, 전립선 비대증, 투석 혈관 등과 관련해서 큰 수술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이제 휴먼 영상 의학센터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시술 당일에 퇴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의학 기술이 발달했네요. 자, 휴먼 영상 의학센터에서 그 진가를 확인해 보시죠. 휴먼 영상 의학센터 전화번호 1588-7161, 1588-7161, 1588-7161, 1588-7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을 포함해서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험 관련해서 여기는 다나와 닷컴 같은 가격 비교도 가능하고요. 누구에게 더 적실한 보험이 될지 단순 가격 비교 정도가 아닙니다. 보험의 효능 또 보험의 또 효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뭐 여기 전화하면 반드시 뭔가를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염려 혹은 부담 갖지 마세요. 자, 만만한 막걸리 아저씨가 순결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1800-7917 1800-7917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용민이가 고른 오늘의 뉴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B 뭐 감옥에 들어가는 건 뭐 확정 받았어요. 예, 언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MB가 삼성한테 수십억을 더 받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오늘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검찰이 이제 파악한 건데요. 수임료 명목의 뇌물 수십억이 삼성 미국 법인 계좌를 거쳐서 다스 소송을 담당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삼성 미국 법인이 다스 소송을 담당한 MB 측 미국 로펌에 돈을 쏘았다는 거예요. 자, 추가 뇌물 액수를 확인하고 있는데 줄잡아 한 수십억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MB는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해가지고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 본인이 실소유한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7억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정황. 파렴치한이죠. MB. 그렇잖아요. 아니, 삼성하고 BBK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가 대통령이니까 삼성 잘 봐줄 테니까 나한테 뇌물 좀 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뜯어낸 거 아닙니까? 정말 파렴치한입니다. 저 마주치면 얼굴에다 침을 뱉고 싶어요. 대통령이란 지위를 야, 네 뇌물 받는 용도로 활용하냐? 국민을 배반한 것이고 민주주의를 배반한 것이고 헌법을 배반한 것 아닙니까? 이 새끼가 저 대통령 임기 때 만약에 이게 드러났으면 탄핵감 아닙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은 한두 마디 야당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했다고 탄핵당했는데 이 새끼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아 처먹었어요. 어떻게 이게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뇌물 받아 처먹으라고 MB를 대통령 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배반을 한 이 MB.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한 67억인데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 그렇죠. 우리 MB가 67억. 공으로 끝나지 않고 7로 끝나는 이 돈만 받았을 리 없었을 것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 단위가 아니겠는가. 70억? 80억? 90억? 100억? 자, 수십억이라고 하니까 100억에 맞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참 정말 열불납니다. 뭐 저희가 뭐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MB하고 싸울 때 이 땅에 그 수많은 똑똑한 언론인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야, 너희들 뭐 하고 있었어, 이 씨발? 우리가 MB하고 싸울 때 말이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MB하고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다, 뭐 혹은 우리가 우대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시중에 잡것들이 이렇게 MB를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자격이 있는 똑똑한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리고 정보 접근권이 훨씬 더 우리보다도 많았을 너희 유수한 언론인들 뭐하고 있었냐?
MB에 대해서 제대로 털었어? 아니면은 낙곰수 털었어? 이 씹새끼들아 왜 낙곰수를 털어? 우리가 무슨 뭐 대통령이냐? 뇌물 받아 처먹었냐? 이 새끼들. 자, 검찰은 일단 정확한 추가 뇌물 액수 산정과 공소장 변경을 위해서 심리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어이구 MB 좋겠네. 보석 기간이 늘어나서. 그런데 이제 지금 건수를 잡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MB 똥줄 타겠네요. 왜 콜롬비아에 나가려고 했을까? 콜롬비아에서 초청한 적이 없는데 콜롬비아에서 날 초청했으니까 내가 완벽한 강연자라고 해서 초청받았는데 라고 구라를 쳤죠. 국민들을 상대로. 근데 알고 봤더니 초청한 적이 없대요. 예. 왜? 튀려고 했어? 야, 아직도 이 국민을 아주 그냥 개조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MB가 말이죠. 자, 일단 뭐 재판은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오늘 그리고 오는 14일 공판을 하고 6월 17일에 결심 공판을 할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한 달쯤 7월 중순쯤 되면은 그 더울 때 우리 MB가 다시 감옥에 들어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됐는데 일단 미뤄졌어요. MB 좋겠네. 보석 기간 늘어나서 좋겠어. 아이고 떡 돌려야겠네. 삼성으로부터 수십억을 더 받아 챙겼다. 예. 경향신문뿐만 아니라 어제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좋댔어요. 네, MB. 그래요. 삼성 관련한 기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한겨레 기사인데요. 지금 이재용의 집사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이재용 씨의 이재용 씨를 쫓아다니면서 이재용 씨 하버드에서 학위 받는데 도움을 주었던 정말 이재용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 원래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수장으로서 삼성의 사실상 2인자이지요. 근데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미래전략실을 이재용이가 없앴어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아니 미래전략실에서 이름 바꾼 것 뿐이에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마치 해경을 없앴다고 하면서 해경의 권능은 그대로 두는 박근혜처럼 말이죠. 눈속임만 하는 거죠. 이 눈속임을 하면 언론들이 말이에요. 눈속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해. 씨발. 야 언론이 뭐하러 있냐?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참으리 의제 설정을 해도 국민들한테 먹히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속에 처먹은 거 다 알기 때문이지. 우리 국민들께서. 자 이제 결국 뭐 이재용만 남은 검찰 수사라고 한겨레가 제목을 달았습니다만 이제 턱밑까지 왔어요. 턱밑까지. 자 정현호 이 사람을 소환한 검찰은 사업지원 TF 업무를 총괄하는 이 정현호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 에피스에서 벌어진 증거 은폐, 그러니까 회계 사기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 은폐예요. 이 증거 은폐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1차 목표를 두고 있는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영장을 친다는 얘기죠. 정현호의 그 직속 부하인 백상현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상무 등 삼성 임직원 8명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일부는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예.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최윗선이었을까? 정현호도 몰랐고 이재용도 몰랐습니다. 저도 속았고 정현호도 속았습니다.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이재용이 말할까요? 이재용 모르게 그런 회계 사기, 증거 은폐가 있었을까요? 검찰은 정현호를 구속한 다음 이번 사건의 본류인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분식 회계이죠. 이 회계 사기 혐의와 대법원 선고를 앞둔 경영권 승계 작업의 불법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일단 정현호가 구속된다면은 뭐 이제 이재용하고 완전히 지금 서로 말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현호가 사업지원 TF 소속 삼성바이오 지분 매입 TF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도 수사의 핵심 포인트인데, 정현호가 보고받았거나 지시한 내용은 이재용에게 다시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뭐 증거인멸 정도를 넘어서서 왜 증거인멸을 했는지, 회계 사기를 감추기 위해서 했는지, 또 회계 사기는 왜 했는가? 당연히 이재용이 지금 쓰러져서 말도 못하시는 이건희 회장, 그분의 지분, 삼성을 지배하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지, 우리는 뭐 이미 심증으로 다 마음이 굳어진 거 아닙니까? 이재용이 그것 때문에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한테 뇌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검찰이 그걸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작업만 남은 셈이 됐습니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정현호가 비공개에 소환됐는데 아무래도 이재용 역시 비공개로 조사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런 뒷말이 나옵니다. 공개 소환을 한다는 것은 망신주기인데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망신주기에는 이재용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어서 그럴까요? 하여간 한겨레 보도 함께 봤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A씨, 이 사람 1994년 7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 대학 2학년 때인데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조문 파동 때문에 남북 간의 소통 창구가 이렇게 막혔는데요. 이제 이게 트릭인지 아닌지, 이게 남한 정부의 관심사였던 모양인가 봐요. 그래서 이 A씨 보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라, 이런 특명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람 중국에 있었던 사람인데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 들어가서 두 눈으로 직접 김일성 주석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들어간 모양인가 봐요. 북한에서 몇 차례 죽을 고비도 넘겼고 대북 첩보 활동으로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고문당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정보사령부, 군 정부사령부, 별말 없이 연락을 끊었어요. 아니, 내가 이 정말 생사를 걸고 첩보를 했는데 모른 척을 해? 그래서 이제 2014년 국방부 산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위원회에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보수정부 때 그 첩보 활동을 했는데 보수정부에서 그야말로 무시를 당한 거네요. 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결국 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를 두고 군 첩보 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했고요. 그러면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A씨가 지난달에 받은 보상결정 통지서를 보면 보상금 0원, 특별공로금 3,048만 원, 지연가상금 5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식 보상금은 0원으로 측정된 것. 여기 A씨는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사람이 과거에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가 봐요. 근데 이 설명은요, 민간인도 특수 임무를 수행했다면 보상하라, 이런 법원 판결 취지와 다릅니다. 여기에다 공작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보통 공작 활동이 끝나면 소정의 해고 대책비를 지급하면서 비밀 서약을 작성하는데 A씨와는 그런 절차조차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이거 뭐 완전히 아수라판이었네요. 왜 보상금 0원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괜히 또 분노하게 만들고요.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보상이 불필요하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월급쟁이가 할 일입니까? 이게 목숨 걸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확인한 건데 말이죠. 예. 뭐 하여간 그런 내용의 보도 오늘 한국일보에 실렸습니다. 자, 오늘 만평 보겠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전광훈 아니에요? 전광훈. 온 세상이 빨개 이러면서 빨간 색안경을 끼고 지금 십자가 방패를 들고 돈키호테처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전광훈. 정말 이 사람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땅에 신학도 없고 또 사회적 공감대도 없고 독선만 남고 오만만 남은 한국 개신교가 낳은 괴물이에요. 전광훈 씨는.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보도를 통해 접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평화나무의 권지연 센터장, 뉴스 진실성 검증 센터장인 권지연 센터장 어제 봉변을 당했습니다. 전광훈한테 끝까지 질문을 했어요. 당신 박근혜를 뭐 악령에 휘둘렸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놓고는 박근혜한테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당신의 진의냐? 당신의 본심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기자가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박근혜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죠. 옛날에는 그렇게 박근혜를 뭐 악령에 휘둘리는 사람으로 매도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또 죄가 없대. 과거에 또 황교안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또 대통령감이라고 또 추켜 세우고 있고요. 그 진실이 뭐냐, 진심이 뭐냐라고 우리 저 평화나무 권지연 뉴스 진실성 검증센터장이 물어봤는데 전광훈이가 우리 교회 몰래 숨어 들어왔지? 아니 뭐 언제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냥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무슨 잠입하고 침입하는 그런 공간입니까? 아니에요.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그 설교, 공개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그거는 녹취해도 되고요, 공개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된대. 이런 기본적인 법상식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정치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까? 자, 근데 전광훈의 추종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권지연 센터장을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요 위에 사진 던졌어요. 사람을 던졌어. 저렇게 해서 쓰러졌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그 지금 신발, 신발도 벗겨졌어. 그랬더니 막 빨갱이라면서 저희 권지연 센터장을 비방모략했습니다. 너무 건강이 걱정되는 거예요. 저렇게 던지면 여러분, 다칩니다, 사람이. 저 바로 병원으로 갔어야 했는데 어제 저 김용민 라이브 화요일마다 나와요. 우리 권지연 센터장이 KBS 1라디오. 근데 방송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병원 가야지 여기 왜 왔냐고. 일단 평화나무에 대한 이건 폭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 권지연 기자에게 빨갱이라고 운운했던 사람들, 또 저렇게 던지고 폭행한 사람들 영상 자료 다 있습니다. 반드시 법의 엄중함을 체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네. 얼마나 울분이 치밀든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제가.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이거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겠습니다. 법이 무서운지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정치 권력을 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 학살을 하고 이런 자들이 독재를 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김용민은 굉장히 관용이 넓은 사람인데요. 포용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지금 인내 한계를 넘어섰어요. 끝까지 아주 엄중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저자들한테 사과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서 정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폭행하면은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화나무가 앞으로 또 열심히 저자들에게 제압당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제압당하지 않고 더 대범한 그런 정의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 11시에 카이로스 생방송이 있고요. 2시에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검찰 고발 중계방송 보내드리고요. 5시 5분에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보내드리고 7시 반 수요 예배 중계해드리고 밤 9시 30분에 히히히스토리 라이브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는 벙커원 교회에서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5가길 8-15 벙커원 교회에서 우먼스 플레인 북 콘서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현희 씨, 이선옥 작가와 함께하는 우먼스 플레인 북 콘서트가 내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오후 3시에 벙커원 교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김갑수 문화평론가, 정선택 국민대 교수, 김수민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일요일 낮 3시 벙커원 교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공개방송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평화나무 후원회원 여러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권지현 센터장 보디가드부터 채용하겠습니다. 예, 권 센터장 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됐어요. 예, 저희가 뭐 보디가드는 농담이고 함께 협업해서 권 센터장의 그 신변도 보호하면서 취재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직원 채용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뭐 도의 채무를 탕감하겠다면서 공공의료시설인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했습니다. 멀쩡한 공공의료원을 강제 폐업했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폐업하던 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다른 병원으로 옮긴 한 환자의 부인은 경남도 공무원이 환자인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독촉했다. 전기를 끊고 약품 공급도 중단하고 의사도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도 진주의료원에서 나가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에요. 예. 경남도는 나중에 병원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환자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야, 이 바로 이 자유한국당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네요. 아니, 공공의료시설에 왜 들어가요? 홍준표 괴롭히려고, 골탕 먹이려고, 자유한국당, 골탕 먹이려고 그 진주의료원 들어갔습니까? 이 환자분들이요? 다음해 4월 경남도가 환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 환자 203명 가운데 40명이 1년 사이에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분, 203명 중에 4명이 아니라요. 203명 중에 40명입니다. 5분의 1이 돌아가셨어요. 5분의 1이. 이 진주의료원이 있었으면 5분의 1이 돌아가셨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전 외과 과장은 폐암 말기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이틀 만에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병원을 옮긴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병실 환경 변화가 사망 시기를 앞당긴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병원을 옮기고 며칠 뒤 숨진 또 다른 환자의 부인도 병원을 옮긴 것 때문에 빨리 돌아가신 것은 분명하다. 화가 났지만 아들이 공무원이고 고인의 죽음을 하게 만들기 싫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진상조사 결과를 또 보니까 경남도는 2013년 초 정무부지사, 정무특보단, 보건복지국장 등 10여 명으로 진주의료원 TF팀을 만들어서 강제 폐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휴업, 폐업 등을 결정하는 진주의료원 이사회 회의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경상남도는 TF팀 회의록 등 중요 서류 대부분을 폐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말 사악하지 않습니까? 이건 사악한 거예요. 진짜 나쁜 겁니다. 공공이 담당해야 할 의료가 지금 얼마나 많이 민간에게 넘어갔습니까? 또 그 민간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요. 공공의 영역이어야 할 의료 영역이 민간으로 넘어간 것도 분노할 일인데, 몇 안 되는 공공의료원을 강제로 폐원을 시켜가지고 환자 5분의 1이 죽게 만들고, 그래놓고는 또 그 나쁜 짓을 해놓고 이 중요 서류를 폐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거 악마 아닙니까? 악마 아니에요? 이런 새끼들이 지금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의석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만 보더라도 경상남도의 민심이 이게 분노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물론 작년 6월 이맘때 경남도지사를 갈아치웠습니다만은, PK에서 다시 자유한국당이 부활한다. 이 소식 듣고 제가 아주 뒷목을 잡습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망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심판받을 자들 아닙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지금 설치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참 입이 짝짝 마르면서 분노가 침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란다. 오늘 안재승 한겨레 논설위원회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경기는 추경으로 풀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다. 맞는 얘기다. 다만 누구도 지금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를 추경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상황이고 추경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추경이 곧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추경은 여러 해법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 혹은 열쇠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정설인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용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2013년 추경은 2014년 지방선거용이고 2015년 추경은 2016년 총선용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총선에서 왜 졌는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고 고질적인 발목 잡기다. 추경만 발목 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경제 활성화 법안도 국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 경영 활동 지원이 목적인 법안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일부 법안은 정부 여당이 지지층의 비판을 무릅쓰면서 추진하고 있다. 그래요. 경제 활력 제고와 기업 경영 활동 지원. 자유한국당이 자기들이 여당이었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법안들. 지금 그걸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지층의 비판도 있어요, 분명히. 특히 탄력 근로제 같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 자유한국당 니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왜냐? 여당이 추진하기 때문에. 여당 유리한 법안은 절대 통과 안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재승 논설위원이 자유한국당은 경제가 나빠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희가 몇 개월 전부터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까지 깽판을 놓을 것이다. 모든 국정에 깽판을 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한국당 스킵하고 가는 거예요. 112석인가?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 당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국정 뿐만 아니라 의정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저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는 저자들하고 무슨 국정을 논의합니까? 정부의 손발을 묶어서 경제정책이 실패하도록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 경제가 더 나빠져야 내년 4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얘기로 들린다. 얘기로 들린다가 아닙니다. 그놈들은 경제가 망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당리 당량만 있을 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당. 그런 당이 대한 세력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하고 또 여기에 호응하는 국민들이 있다. 이러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뭐 자유한국당 지지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 그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맙시다. 부탁입니다. 부탁이에요. 예.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 여러분들의 의견 없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반응 없이 방송을 하려니까 뭐 참 허전하고 막막하고 답답하네요. 예. 자, 여러분 그 한기총이 어제 또 뭐 대정부 투쟁 선언하면서 뭐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한다고. 야, 혼자 단식해가지고 좀 생사의 기록까지 가져야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동정 어린 시선이라도 보내지. 릴레이 단식 씨발 하루하고 어디 가서 또 처먹게? 이게 무슨 투쟁이냐? 얘들은 좀 투쟁을 좀 배워야 됩니다. 투쟁다운 투쟁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얘들이 투쟁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자꾸 부각시켜 주니까 이걸로 이제 이름을 파는 거죠. 또 또라이 같이 또 그 새끼들 지지하는 인간들도 있거든. 에? 그렇잖아요. 자, 기아성이 어디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이거 교단 이름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듯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의 핵심 교회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기총 내에 그 유명 교단들 뭐 장로교, 통합합동, 뭐 백석, 뭐 그리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 감리교,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성결교,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또 역시 성결교 등등 이런 교단들이 전부 다 지금 사실상 탈퇴한 상황이에요. 빤스가 한기총 회장 되기 이전부터 금권 선거 뭐 온갖 또 극우적 스탠스 여기 격분해가지고 또 괜히 같이 좀 어울리면은 쓰레기 취급받을까봐 그렇게 해서 탈퇴를 했는데 딱 2군데 정도가 남았어요. 지금 한기총에. 그나마 이름이 있다는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여기 이제 황교안이가 침례교 전도사 아닙니까? 예. 그리고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이 2개 교단 정도가 그나마 이름 있는 교단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침례교보다도 훨씬 큰 교단인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기아성이 회원활동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한기총이 순수한 복음주의 운동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때까지 한기총 회원교단으로서 자격과 의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 보류를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린다. 회원교단이 아니게 된 거예요. 돈 안 내고 활동 안 하고. 뭐 그러면 사실상 탈퇴한 거죠. 빤스가 있는 한 이제 안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기총 정관을 보면은 한기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교회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데 일체가 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빤스가 하는 행동은 이런 정관의 내용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제 한기총이 조선일보 광고에다가 시국선언 지지 성명을 냈는데 한기총의 모든 회원교단과 단체가 지지 동의함에도 언론들이 대표회장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실체 없는 거짓 뉴스로 한기총을 매도하고 있다라고 하더니 참여교단 목록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들의 이름을 넣었어요. 이미 탈퇴했거나 행정보류 상태. 그러니까 회비도 안 내고 활동도 안 하는 행정보류, 또 탈퇴. 이런 교단들의 이름이 포함된 거예요. 이 교단은 사전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성명이라면서 반발을 했는데 특히 예장합동 같은 경우 2014년 총회에서 한기총 탈퇴를 공식 결의했는데 회원교단으로 거론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면서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을 냈다면서 반발했어요.
우리 빤스는 자기가 했던 말도 자기가 안 했다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뭐 이런 정도의 그 거짓말, 뻥에 대해서 빤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리가 만무합니다. 만무해요. 예. 자, 하여간 참 한기총은 이제 쪼그라들었고요. 거의 뭐 이제 존재 가치를 상실한 집단으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빤스가 무슨 얘기를 하건 아멘 하는 이런 교인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빤스가 청와대로 진격하자, 문재인 끌어내자, 뭐 암살하자, 이런 식의 이야기. 실행에 옮기면 어떡할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 많은 아멘 한 사람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그 청와대로 진격해서 끌어내자, 뭐 순교하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전원 고발을 해서 그들이 진짜 범죄 의도가 있는지 검찰로 하여금 확인하게끔 할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낮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날씨 전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의견 또 코멘트 이런 것들 소개하지 않으니까 뭐 방송이 금방 끝나네요. 예. 자, 오늘 서쪽 지방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지만은 동쪽 지방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에 벼락을 동반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7도 등 서쪽 지방은 어제보다도 기온이 1도 내지 2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동풍이 유입되는 동해안은 강릉 23도, 동해 20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